이제 지지율 얘기 좀 할게요. 지금 깜깜이 음. 기간이라서 사실은 이제 결과가 이제 내일 발표고 우리도 지금 지지율을 모르니까 네.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가능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한 일주일이 지났고, 그죠? 네네. 네, 요 일주일 동안의 사안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냥 우리끼리 예측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지금 기사 나온 걸 보면 그때 이제 이재명이 뭐 한 48에서 50, 그러니까 50이 넘느냐 안 네. 넘느냐 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김문수 후보는 과연 40을 앞에 넘느냐 안 넘느냐. 그렇죠. 예, 3을 이준석 이런 건- 얘기하자마자 예. 바로 들어왔어요. 1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우리 작가님은 아니요, 저번에 김문수가 4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아, 그랬어요? 이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아니 김문수가 제가 항상 이준석 생각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준석이 바라기. 제가 모든 순간 이준석만 상상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김문수가 지금 앞에 사자를 붙이냐 못 붙이느냐.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지금 10%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근데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우리 작가님은 이준석 한 5% 나올 거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속이 시원했는데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우리 농심 아저씨의 예측이 궁금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통계 살짝 전문가인데 네네.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득표를 생각보다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작가님 캐릭터를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우진영 작가님을 사실 잘 모르고 오늘 이제 네네. 처음 뵈가지고 네네. 아니, 있는 대로 네. 얘기해 그냥 주셔야죠. 하는 그냥 거예요. 제가 네.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네. 좀 젊은 친구들이 보면 사실은 저희 입장이 아니고 젊은 20대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유시민 작가가 말하는 대로 내재적 통찰 같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할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그냥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할배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준석 후보가 약간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 면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 뭐 MZ에서 Z라고 얘기한 게 맞아요. M세대는 지금 나이가 이제 40 가까이 됐고 Z세대 친구들이 봤을 때는 네. 그나마 이준석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0% 가까이 득표할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10% 넘는다 안 넘는다.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좀 안 된다. 네, 어쨌든 그리고- 10%는 안 된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네. 50%를 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국민들이 조금 심판을 할 것 같아요. 49점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고. 50은 안 넘을 것 같다. 네. 김문수 후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고 어렵다. 어찌됐건 이번에 국민들이 절묘하게 확 몰아주진 않을 것이다. 그런 절묘하게 정도 확 예측으로. 몰아주진 않을 것이다. 네네. 예, 예. 근데 이 여론조사 나왔는 이 데이터가 네. 지금 5월 29일까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221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뒤 후보별 지지율의 시간적 차이에 21대 대선 유권자 규모와 연령 지역별로 예상 투표율, 각 후보의 지지층 투표 의사 등을 반영해가지고 네. 고려대 교수, 통계학 교수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21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예, 예. 그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결국 이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48.5%에서 50%, 39.1%에서 39%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뭐 국힘에서는 그런 얘기했죠. 사자 다느냐 안 다느냐에 따라 책임론이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현재 상황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고려대 박문규 통계학 교수가 데이터를 낸 자료로 보면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로 데이터는 어쨌든 결과값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를 넘기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막판에 불거지는 어떤 이슈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를 발굴해서 나갔다기보다는 그 유시민 작가의 어떤 그런 부분을 그게 반사 이익을 생각했. 끝까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가졌던 것은 김문수라면 우리가 키우다가 생각나는 게 이준석과 단일화.
설란영 여사, 유시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준석 그러네요.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이었어요. 미우나 고나 뭐 코끼리 젓가락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앞장서서 헤쳐나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에게 가야 될 표들이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 표심이 실려가지고 이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잘하면 15%도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렇게 보고 봐요? 의외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어떠한 일에 있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게 없기 때문에 아까 농심 아저씨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들이 판단하고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 그나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하는 이준석이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표심이 실린다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는 아마 30% 초반대 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그렇게 전망을 낮게? 해봅니다. 제가 들어본 중에 제일 낮은 네네. 김문수 후보의 아, 그래요? 낮은 그 저하고 생각이 많이 투표율을- 비슷하시네요. 아, 네네. 그래요? 아, 두 분이 그래서 생각이 이게 네. 젊은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번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네,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듣고 이준석 안 찍어.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봅니다. 고관여층이죠, 네, 사실은. 어차피 안 찍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했거나 거의 이준석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김문수를 비토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준석에 대한 뭐 작가님 얼굴이 붉어지고 있다고 지금 댓글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는 이 일로 인해 어부지를 얻을 것이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해서 손해를 많이 본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뭐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준석 표에 가장 저렇게 표심이 많이 확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동훈 맞아요. 전 대표를 지지하는 중도개혁 보수의 세력들이 특히 젊은 보수의 세력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맞아요. 수밖에 없었다.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봐서 한덕수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어쩌면 이준석인 것 사기 같아요. 경선에 네. 가장 덕을 본 맞습니다. 사람이죠. 맞아요. 저는, 이준석인 것 같아요. 예, 예. 땡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땡 본인의 잡았어요. 실력은 아니에요. 저렇게 그럼, 만약에 네. 나오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그런 글을 올렸지 그 글 좀 않습니까? 올려주세요. 페이스북 그 김문수는 이미 졌다 네. 하면서 그러니까 자신에게 김문수를 찍으려던 분들 김문수 찍어봐야 김문수는 어차피 졌으니까 자신을 찍어달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오르는 초승달이다. 저분은 보름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아니야 준석아 너는 이미 너는 금음달이야. 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금음달이야. 예. 이거 재밌다. 저는 이제 전망 요번 그 지지율 그 투표 결과 대충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후보 등록을 하던 날에 여론조사 1위가 항상 이겼답니다. 예, 후보 등록을 하던 날 여론조사로 1위 후보가 이게 87년 개헌 이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그래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여론조사 하던 날에 1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줄기차게 1위였던 뭐 이재명이 이기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지금 관심은 50을 넘을 것인가 그리고 김문수는 그렇죠. 40을 넘을 것인가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이 40대 후반 50을 못 넘고 40대 후반이 되고 김문수가 40대 초반으로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한 7, 8% 정도 차이가 나는 크진 그런 않을 게 것 나지 같다.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준석이 5% 미만 얻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거는 예상이라기보다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네네. 제가 이준석 후보의 그 정치적 미래를 믿지 않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무슨 배려 없음, 예의 없음, 이라든가 무슨 싸가지 없음 또는 이제 그런 경거방동하는 그런 가벼운 입놀림 이런 것이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결정적으로 저는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봉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갈등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20대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서 남자와 여자의 싸움을 부채질하고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겨서 네.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적 입지를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보수 정치의 미래를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북에서 네.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가 첫 번째는 미래에 투자해달라.
뜨는 초생달에 차오르는 보름달을 만들어달라 이래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가져가가 썼죠. 그렇죠. 세대 교체를 네, 통해서 정치 맞습니다. 교체를 이루자. 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면 자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야 정치 나. 교체 그러니까 한 20년을 걷어내자. 20년 세력의 구태 정권을 걷어내자. 기득권 정치 세력을 걷어내자. 여기에 이제 표를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죠? 나 돈 없어요. 선거 비용 좀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그러네. 맞습니다. 예, 예. 두 가지 같이 붙어 있는데 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통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하자는 우리 한동훈 전 대표를 가장 선거에서 표도 득보고 또 아까 이제 정치 구호도 가져오고 캠페인도 갖고 오고. 캠페인도 가져오고 그러니까. 가장 이래 뭐 나름대로 머리가 파파파박 돌아가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아까 그 얘기하고 나서 어떤 분이 눈물이 난다고. 저의 진심을 그러니까요. 아, 작가님 명연설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시대교체, 뭐 세대교체, 정치교체,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그냥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네. 뉴스 엔진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통해서 이 보수를 제거하는데 앞장서는 방송!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예, 숟가락 내려놓으세요. 자 이제 네. 오늘 지나고 내일 선거 끝나면 진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람쥐 여러분 진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전쟁이. 그때 우리 행동으로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신발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신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행동하고 나서주시고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발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타카 쇼! 네. 네. 타카, 믿어주세요. 네. 힘내주시고. 타카 아저씨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하세요? 우리 타카 아저씨가 또 이런 거 잘 맞추잖아요. 뭐 저는 뭐 데이터에 네. 뭐 충분하게 저 데이터가 근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거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참 제대로 뭐 저는 지금 선거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했다는 거. 아이, 그렇지. 그것만 내 가슴에 맞아요. 멍하리집니다. 예, 이 맞아요. 경선 사기꾼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친윤 떨거지들 때문에 근데 이 그거는 나라 공당이 네. 이렇게 개판이 되고 개구라치는데 당원을 그게 개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맞아요. 당의 주인은 우리 당원들인데 당원의 의견은 아무런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따라오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우리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우리 당원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아이, 돌격 앞으로 너무 작았어요, 소리가. 네. 정말 실망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서 우리가 또 우리 농심 아저씨도 한마디 해야 돼요. 적당히들 하셔! 아. 적당히 좀! 이거 한번 해야지 또. 적당히도 있는데 아, 또 뭐 제가 준비한 게 조금 있어? 준비한 건 없고 네네. 적당히가 영어로 뭡니까? 요거 날카로웠다, 날카로웠다. properly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moderately도 있고 뭐 네네.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제 내일 선거가 이제 결론이 나면 제 예상은 틀리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9.5 그다음에 이제 37 그렇게 9.5. 보시는 거예요. 9.5 본다. 네. 아, 9.5는 근데 열받겠다.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망하는 게 조금씩 안 되는 거죠. 50% 조금 안 되고 40% 조금 안 되고 10% 조금 안 되는 그 선택을 국민들이 할 것 같다. 아. 이 부분은 다람쥐 여러분의 경제 전문가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더 다르고 네, 다를 수 지금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보는 거는 그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네네. 우리 충분하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다람쥐인데 좀 덩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저는 청설모입니다. 저는 다람쥐 군단에서 아니, 우리 유센 진격 앞으로 하는 청설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네. 유센지 방송 보시다가 그때 의견 주셨거든요, 댓글에. 캐나다는 청설모가 많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기억나요? 시커멓습니다. 아주 시커먼 시커먼데 청설모. 하여튼 전투력은 좋잖아요, 그죠? 그 아까 그 포스터 중에서 저는 네. 인상 깊었던 게 네. 맨 아래 문구에 네. 그리고 점 다람쥐 군단 그렇지. 아, 예, 그 맞아요. 문구가 있었고 내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예. 아마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또 이 국힘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일어날 거고 진짜 시정 잡배들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 실망할 거고 음. 이쯤에서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귀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네. 저 멀리 간다 또 마이크 뒤로 간다. 여러분들 볼륨 귀청 떨어질 수 있어요.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어폰 꼽으신 분들은 네, 귀청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아, 아, 속시원해. 진짜 적당히들 하시오. 춘눈 진짜. 떨거지들.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해, 진짜. 작작 좀 하고. 네, 아, 진짜 작작해야 됩니다. 아유, 요것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시원하네요. 네. 예, Oh really? yes. 안 계셔서, 우리가 안 계셔서 돌격 앞으로! 이거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네, 네. 전진무이탁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예지다람쥐도 예측 한번 해보세요. 예지다람쥐. 전 사실 네. 그 이준석 후보가 뭐 자꾸 젊은 세대 얘기하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 혐오 정치하시는 그분이 과연 그 말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고, 저는 그분이 물리적인 나이만 젊고 가장 구태스러운 정치인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를 예측하건대 한 5에서 한 7%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직 사실 이재명 후보가 더 싫고요. 저는 당을 아직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저렇게 봅니다. 네네. 저는 네. 그 정도로 보고 네. 또 중요한 거 하나. 역대급으로 기권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 네, 저는 그것도 그게, 포인트. 예,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나셨어요. 화가 음. 많이 나시고 뽑을 사람이 없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보 거부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대급으로 무효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네. 이 부분을 우리 정치권 여야 모두가 참 뭐랄까요? 이게 좀 이 무효표를 보고 반성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공감 가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무효표 진짜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투표율이 전체적으로는 어떨까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저는 사전 투표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높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표 자체가 투표율이 되게 안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사전 투표율은 또 높았기 때문에 네네. 투표율이 높으려나? 근데 사전 생각도 좀 투표율이 들어요. 첫날에만 높았고 둘째 날에는 다시 낮아져서 결국 지난번 대선 사전 투표율만큼도 누적으로 나오지 보면.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날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많았던 거는 정말 그야말로 심판하고야 말리라는 의지를 불태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놓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쫓아나가서 이게 음. 그 투표를 하신 분들 때문에 첫날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고,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 투표율은 지난번보다 내려갈 거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70%대 초반. 아, 예. 그래요. 70% 지난번이 초반? 77%인가 그랬으니까 네네. 이번에는 70%를 간신히 넘기지 않을까. 음. 예.